지금 QLD, TQQQ 들고 계시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하락장이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떤 철학으로 굴러가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나스닥이 소폭 조정이면 괜찮다. 이런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에서 불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공포의 핵심은 지수가 아닙니다. 지도는 멀쩡해 보이는데 도시 한복판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다우는 오르기도 했고 S&P 500도 큰 폭하락은 아니고 나스닥도 그동안 오른 걸 생각하면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핀맵을 펼쳐보면 빅테크 라인과 반도체 라인이 깊게 꺼져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밀리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대장으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장중에 두 자릿수 급락까지 보입니다. 거기에 저장장치 쪽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QLD, TQQQ는 그냥 나스닥 레버리지니까 떨어진다. 이 수준으로 보면 계속 당하십니다. 오늘은 더 큰 얘기입니다. 시장이 지금 묻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AI에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돈을 붓고 있는데 그 끝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AI가 확산된다. 서버가 더 필요하다. 클라우드가 더 필요하다. 전기가 부족해서 원전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칩이 더 팔린다. 메모리가 더 팔린다. 장비도 더 팔린다. 소프트웨어도 더 깔린다. 구독료가 더 들어온다. 그래서 반도체도 오르고 소프트웨어도 오르고 전부가 같이 뛰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 그림이 흔들립니다. 촉발점은 오픈소스 충격입니다. 고급 전문직 영역, 법률 서비스, 코딩 업무, 비서 업무,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업무들이 특정 회사의 구독 모델로 돈을 벌던 구조가 오픈소스 확장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붙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특화 기능을 만들고 월 사용료를 받는 구독 모델로 현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 현금 흐름에 프리미엄을 주고 펀드들은 그 지분을 잔뜩 담았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포인트는 실적이 나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겁내는 건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픈소스가 고도화되면 사용자는 구독을 끊고도 비슷한 성능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독료가 흔들립니다. 구독료가 흔들리면 밸류에이션이 흔들립니다. 밸류에이션이 흔들리면 펀드들이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급락이 특정 펀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 뇌관이 건드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공포는 곧바로 반도체로 번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AI 인프라를 까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돈을 버는 곳이 서비스여야 합니다. 그런데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기존 서비스의 수익이 작살나는 장면이 나오면 투자의 선순환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칩과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정당화하는 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AI가 발전해서 서비스가 오픈소스로 평준화되고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줄어든다. 심지어 기존에 돈 잘 벌던 업체조차 무너진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칩을 사서 깔고 클라우드에 돈을 붓고 전기를 끌어오고 데이터 센터를 늘릴까요? 시장이라는 존재는 하루하루 테마에 반응합니다. 장기적으로 AI는 더 많은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정교한 연산이 필요해지고 사용량이 폭발할 수 있고 결국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픈소스가 커진다. 서비스 수익이 불확실해진다. 그러면 투자도 주춤한다. 그러면 칩도 덜 팔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부터 판다. 내일 반박할 서사가 나오면 내일 다시 산다. 이게 딥시크 충격대와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효율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면 고성능 칩을 굳이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느냐는 의심이 한번 튀어올랐고 시장은 반도체를 먼저 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의심이 튀어나온 겁니다. AI가 커질수록 돈 버는 서비스가 줄어든다면 그럼 인프라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도 같이 나옵니다. 장마감 무렵 구글 실적과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설비 투자를 제시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려가 커져도 빅테크는 올해도 AI 인프라에 돈을 더 붓겠다는 겁니다. 쉽게 꺼질 불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장중 급락 이후에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주식 파트입니다. 이제 QLD, TQQQ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레버리지 투자자는 두 번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흔들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서사가 흔들릴 때입니다. 가격 하락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서사가 흔들리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계좌가 망가집니다. QLD, TQQQ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나스닥 변동성이 커질 때 상승도 커지고 하락도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흔들리면 나스닥의 심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심장이 흔들리면 그 진동이 레버리지에 증폭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라도 체감 공포가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무엇을 봐야 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인프라 투자 의지가 실제로 꺾이는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빅테크의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줄어드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가 연기되는지, 공급망 주문이 줄어드는지, 이게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큰 자본 지출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숨을 돌립니다. 둘째, 오픈소스 확장이 소프트웨어 수익을 얼마나 빨리 갉아먹는지입니다. 이건 하루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는 기술이고 구독은 습관이고 기업은 쉽게 갈아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가능성만으로도 먼저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대로 가능성과 현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해지율, 실제 단가 인하, 실제 수주 감소, 실제 고객 행동, 이걸 보셔야 합니다. 셋째, 고용과 신용의 미세한 균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라인입니다. ADP 같은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고 젊은 층의 학자금 대출 연체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신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엔트리 레벨 일자리, 초급 직무가 AI로 빠르게 대체되면 당장의 고용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해결이 잘 안되는 구조적 충격일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을 찝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호화폐가 같이 흔들립니다. 비트코인이 또 내려간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만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발언이 투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제금융하듯 떠받칠 권한이 없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매입해 쌓아두는 식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미 약해진 투심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늘 누군가가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연준이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구해주는 손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구해준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레버리지 자산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QLD, TQQQ, 코인 레버리지, 성장주, 고밸류, 이런 순서로 먼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오늘 대본을 보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가지면 공포가 와도 손이 덜 나갑니다. 첫째, QLD, TQQQ를 들고 계시면 기준을 지수로 잡지 마시고 서사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같이 무너질 때 나스닥의 상승 서사가 한번 꺾이는지 아니면 과도기 마찰로 끝나는지 그 차이가 큽니다. 과도기 마찰이면 급락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사 붕괴면 반등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하려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자본 지출, 소프트웨어 수익 지표, 고용과 신용입니다. 둘째, 레버리지의 핵심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생존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사냐만 묻습니다. 그런데 QLD, TQQQ는 어디서 샀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버티느냐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버티는 방식은 멘탈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설계는 현금, 분할, 기준선, 이 세 가지로 끝납니다. 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음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하락이 오면 그냥 맞습니다. 분할은 가격 예측을 포기하는 대신 확률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선은 감정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현물의 단기 추세선, 이동평균 같은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비중을 낮추고 위로 회복할 때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셋째, 오늘 같은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은 한 문장만 잡고 계좌를 던집니다. 오픈소스가 소프트웨어를 죽인다. AI가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반도체가 끝났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과장합니다. 실제 세상은 더 느립니다. 기업은 한 달 만에 소프트웨어를 갈아엎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오늘 세우고 내일 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장의 오늘 감정과 현실의 속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넷째, 비트코인과 주식의 동조화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포지션의 상관관계를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식은 주식, 코인은 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커질 때는 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계좌 전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레버리지 2개, 3개를 동시에 들고 있으면 그건 분산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증폭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QLD, TQQQ를 팔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순간 이미 게임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팔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기 트레이딩인지 장기 우상향에 베팅하는지 추가 자금이 들어오는지 하락을 견딜 수 있는지 이게 먼저입니다.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샀으면 시스템처럼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공포가 크다고 시스템을 버리면 다음 반등에서 다시 쫓아가고 또 공포에서 던지고 그 반복으로 계좌가 닳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은 이겁니다. AI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AI가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뀌는 중입니다. 구독 모델이 더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오픈소스가 더 강해질 수 있고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주체가 바뀝니다. 어떤 서비스는 무너지고 어떤 서비스는 더 커집니다. 어떤 기업은 마진이 깎이고 어떤 기업은 규모로 이깁니다. 시장은 그 전환의 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환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환이 싫다고 해서 전환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환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으니 변동성을 견딜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에만 비중을 늘린다. 서사가 무너지면 방어하고 서사가 살아있으면 담담하게 쌓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예상 질문들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오픈소스가 커지면 소프트웨어는 진짜 망합니까? 전부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픈소스는 기능을 평준화하지만 기업은 책임과 보안과 통합과 운영을 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격 압박이 커지고 성장 프리미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프트웨어가 예전처럼 편하게 오르기보다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는 그럼 끝입니까? 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프라 투자 숫자가 꺾이지 않는다면 반도체는 결국 수요가 다시 설명됩니다. 다만 하루하루 가격은 서서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의 공포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자본 지출과 주문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안 구해주면 무너집니까? 비트코인은 원래 누가 구해주라고 만든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구원 서사를 붙입니다. 그 서사가 깨질 때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인을 하시든 안 하시든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구원 서사의 기대는 습관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행동 하나만 말해달라 하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차트를 보기 전에 내 계좌의 현금 비율과 추가 매수 여력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추가 매수할 기준이 있는지 없으면 만들고 기준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기준 없는 확신은 공포가 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기준 있는 평정은 변동성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여러분을 부자로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조입니다. 오늘 같은 날 구조를 점검하시면 다음 상승장에서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서 출발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